안녕하세요. 12조 알파입니다. 제 12조 알파 17번 박세호입니다.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수업 과제로 나온 최대 부분 순열합에 대한 설명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이제 카데인 알고리즘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환에도 나와 있듯이 순서대로 차례차례 더하면서 만약 더한 값이 더 크면 맥스 값을 교체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이 함수를 만들 때 이제 몇 번 반복하는지 몇 번의 수가 들어오는지 n과 n이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n을 통해서 숫자를 받아서 저는 이제 벡터 num이라는 곳에 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num을 이용해서 이제 풀이를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스타트와 엔드는 그냥 0으로 두고, 또 이제 맥스 썸과 그냥 임시로 사용할 썸, 템 썸을 만들어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문을 이제 num 벡터의 0부터 num 벡터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반복하면서 이제 템 썸에다가 계속 그 i 반복되는 숫자에 점점 증가되는 그 i에 대한 num i 값을 썸에 더해주고, 이 썸에 더했을 때 이 썸 값이 만약 맥스 썸보다 커진다 그럼 맥스 썸을 썸에 넣어주고, 그 아까 스타트와 엔드도 이제 리턴 해줘야 되니까 이제 스타트에도 그 현재 위치를 넣어주고, 엔드에도 그 현재 그 i 값을 넣어주면서 이제 끝을 이제 알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썸이 만약 0보다 작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썸을 이제 초기화 시키고, 그 시작 지점도 그 다음 위치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 이 전의 값이 이제 가장 큰 부분순열 합일 수도 있으니까 이 바꿔주는 스타트 위치는 이제 템 스타트로 해가지고 임시 스타트라는 의미로 이제 바꿔주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돌고 나면 넘과 최대 합과 스타트 엔드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이제 음수면은 스타트 엔드를 마이너스 1로 출력해줘야 한다 했으니까 마지막에 결과값에 따라서 0 이하이면 마이너스 1로 스타트 엔드 바뀌게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로 이제 짜야 되는 최대 부분 순열인데, 여기서 최대 부분 순열에서 일단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벡터에 이제 모든 그 순열들을 넣어주고, 일단 이제 이걸 리컬시브 함수로 가서 일단 디바이드 해줍니다. 디바이드 이제 디바이드 해줄 때 이제 들어오면은 일단 저희 베이스 케이스는 만약 이게 스타트랑 엔드가 같아지면은 이제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엔드랑 스타트가 같을 때 그 벡터의 그 스타트 부분을 리턴해 주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컬시브 스텝인데, 리컬시브 스텝에서 아까 하듯이 디바이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드를 하는데 이제 이 리컬시브 함수의 반으로 나눠서 스타트부터 스타트 플러스 엔드 나누기 2까지 반 나누고, 그 다음에 라이트 반인 스타트 플러스 엔드 나누기 2에 플러스 1부터 엔드까지의 반으로 나누어서 좌우로 이제 분담해 줍니다. 그럼 이제 이게 리컬시브를 계속 돌면은 좌에서 맥스인 값이랑 우에서 맥스인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인 점이, 이때는 이것만 고려하면은 좌에서 최대인 것과 우에서 최대인 값만 나오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중앙에 만약 걸쳐 있는 최대 순열 합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좌랑 우를 리컬시브 스텝에 넣고 그 마지막으로 리컬시브 스텝은 아니지만 중앙의 값을 계산하는 이제 그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드썸을 함수를 구현해서 그
그 리커시브 그 스텝하는 구간의 스타트와 엔드를 넣고 이제 이 미희 함수에 들어가면 그 중간부터 좌로 점점 증감해 가는 값이랑 중간부터 우로 점점 더해가지고 최대가 되는 값을 찾아가지고 이제 레프트 맥스랑 라이트 맥스 그럼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레프트 맥스, 라이트 맥스 그리고 이게 레프트 맥스는 라이트 맥스가 음수일 수 있으니까 음수가 양수일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레프트 맥스 플러스 라이트 맥스까지 해가지고 세세 값을 맥스를 취해줘가지고 반환해줍니다. 그럼 이제 좌 최대 순혈합, 우 최대 순혈합, 중간 최대 순혈합 모두 나오니까 이 세 개의 값을 리턴 맥스 해가지고 세 개의 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을 비교해주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은 결국 마지막에 이제 최대 부분 순혈합이 나와서 이걸 이제 출력해주면 디바이드 앤 컨컬로 최대 부분 순혈합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학번 고신영입니다. 저는 댄싱 링크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도널드 크루스가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리셉트 커버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특히 스토크나 기타 퍼즐 문제도 많이 응용되는데 저는 이 리셉트 커버 프로그램과 댄싱 링크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 그리고 퀸 문제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리셉트 커버 프로그램은 주어진 집합에서 정확하게 몇 개의 부분 집합을 전체로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 9, 10이 있고 부분 집합 1, 2, 3, 뭐 A는 1, 2, 3, B는 뭐 2, 4, 7, 그 다음에 C는 3, 4, 7에서 이렇게 부분 집합을 포함하는 집합들 중에 어떤 몇 개를 선택해서 정확하게 한 집합을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 집합의 개수를 그 다음에 종류를 이렇게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들을 이 댄싱 링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진 데이터를 횡령을 만들게 되는데 일단 집합을 로우열로 잡아서 뭐 A 집합 A열로 잡고 그 다음에 집합 1, 2, 3, 4, 5, 6, 7, 8, 90에 이 A 집합이 해당하는지를 1형으로 이렇게 이진 매트릭스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집합 A가 1, 3, 7이라고 생각하면 그 컬럼이 1, 2, 3, 4, 5, 6, 7, 8, 90 중에 1은 포함되니까 1을 거기다 쓰고 2는 없으니까요. 0, 0, 그 다음에 4, 1, 7에서 이렇게 이 매트릭스가 정확하게 1과 0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집합이 포함되어 집합에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은 그래서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1이 들어간 부분 1이 되어 있는 노드들을 각각 이중 연결 리스트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집합 A를 선택했을 때 1이 포함되는 이 1이 노드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1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조건은 그 다른 집합들이 이제 1이 들어가면은 이게 전체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또 겹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이 노드들을 다 연결을 끊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노드들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4에 있는 연결 리스트가 되는데 4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4의 제약 조건이 있는 것들을 전부 제거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만약에 이렇게 제거하다가 모든 조건이 커버가 만족되지 못하면 다시 이중 연결 리스트이기 때문에 다시 복구할 때 다시 빼놓을 때 이미 한쪽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복구하는 과정으로 이 백트래킹을 할 때 효율적으로 이제 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백트래킹 알고리즘에서는 다시 스택에서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시 제약 조건을 검사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해서 걸리는데 이 조건에서는 다시 연결 리스트를 다시 연결하는 것만으로 그 과거의 그 백트래킹 기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뽑힘으로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제약 조건이 만약에 그러니까 로우가 해당할 수 있는 퀸이 놓을 수 있는 자릿수가 4 곱하기 4니까 16개의 펜이 만들어집니다. 뭐 1,1,
1,3, 1,4 이렇게 해서 4,4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약 조건이 있고, 이 오른쪽에 이제 컬럼에 제약 조건을 해야 되는데, 제약 조건은 뭐 1행에 포함되는 경우, 뭐 1행에 포함되는 경우, 2행에 포함되는 경우, 3행에 포함되는 경우, 4행에 포함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대각선 1부터 시작하는 1부터 1에서 시작하는 대각선 방향, 그 다음에 1부터 2컴마에 시작되는 대각선 방향, 1부터 3부터 시작되는 대각선 방향, 그 다음에 1부터 2부터 시작되는 왼쪽으로 떨어지는 방향 해가지고 총 7개, 7개 플러스 4에서 15개의 이 제약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한 퀸이 배치됐을 때 제약 조건이 되는 경우를 1로 다 한 다음에 그거를 이중 연결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맨 왼쪽에는 행에 들어가는 컬럼, 그러니까 이 로우에 해당되는 컬럼들을 다 해서 원형 연결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만약에 이 로우를 하나 선택하면 그 1이 되는 연결 리스트를 다 끊어서 이렇게 끊고 하다 보면은 이 연결이 되지 않는 이 조건들이 있으면은 만약에 1,1이 행과 열이 이제 1의 1열과 대각선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한 제약 조건들을 다 연결을 끊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하다가 다시 이제 백트래킹할 일이 이 경우 발생하면 다시 그것들을 이중 연결 리스트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답을 찾는 과정으로 됩니다. 이 기법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약 조건이 많아지거나 이 4,4에서 16개지만 뭐 5개 MQ라면 25개처럼 계속해서 인덱스가 늘어나고 제약 조건이 많아지면 또 컬럼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생성되는 노드들이 많아져서 시간적으로는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메모리는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학번 김민구입니다. 저는 이제 최대 부분 배열 문제라는 되게 유명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부분 배열 문제는 되게 많은 기업에서 높은 빈도로 출제하는 문제 중 하나인데, 연속된 배열의 부분 배열 중에서 가장 큰 합을 가지는 부분 배열의 어떤 값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 배열의 시작점과 끝점이라든가 되게 다양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문제만큼 알고리즘들이 많은데, 일단 가장 비효율적인 알고리즘부터 보자면 브루트포스로 모든 구간의 배열 합을 다 보는 경우입니다. 이제 브루트포스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시작점과 끝점을 모두 보는, 그래서 배열의 크기가 5라고 하면은 시작점도 0부터 인덱스 기준으로 0부터 4까지 가고, 끝점도 시작점 플러스 1부터 최대 4까지 전부 가서 총 되게 n의 제곱에 해당하는 모든 케이스를 보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마다 또 합을 일일이 다 구해서 3중 반복문으로 5의 n의 세제곱 시간 목적도로 푸는 방법이 있고, 얘를 조금 더 줄이려면 이제 부분 누적합을 이용해서 시작점부터 어느 지점 i까지의 누적합을 모두 구해놓고, 시작점과 끝점이 주어지면 그 사이에 있는 전체 값을 이제 누적합의 뗄셈으로 이용해서 상수시간 안에 구해낼 수 있는, 그래서 얘는 시간 부적도가 시작점과 끝점만 정해지면 되니까 5의 n의 제곱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어쨌든 브루트포스로 전 구간의 합을 다 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어쨌든 시간 부적도도 결국 5의 n제곱이기 때문에 n이 한 10만 정도만 가더라도 이 알고리즘은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분할 정복을 이용한
최대 부분 배열을 풀 수 있는데 이걸 분할 정복으로 풀면 시간 복잡도가 5의 n 로그 n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드리면 일단 분할 정복에서 그 부분 배열을 최대 이제 가능한 큰 크기의 두 부분 배열로 나누는 게 웬만하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수열의 어떤 중간값을 찾아서 두 개의 부분 수열로 나눕니다. 그래서 로우 값과 하이 값이 있으면 로우부터 미드까지 그리고 미드 플러스 1부터 하이 값까지 이렇게 해서 총 두 개의 부분 수열로 나누고 이렇게 나눴을 때 부분 배열은 이렇게 나누는 걸 반복을 하면 이 두 부분 배열 중에 하나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기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계속 나누다 보면은 베이스 케이스가 원소가 하나일 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소가 하나일 때 미드부터 시작해서 로우 쪽으로 가면서 최대 부분 배열을 찾고 이제 미드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하이 쪽 끝점으로 가면서 최대 부분 배열을 찾아서 그 부분 배열을 합쳐서 최종적인 최대 합의 부분 배열을 분할 정보 기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분할 정보 기법이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시간 복잡도를 단축한 알고리즘인데 이제 카데인 알고리즘이라 해서 얘는 시간 복잡도가 5의 n 로그 n을 넘어서 5의 n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순행원으로 그 수열 안에 있는 부분 수열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데 그래서 공간 사용도도 되게 적고 재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아서 되게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설명드리면 이 방법은 이제 n-1번째와 n번째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법은 다 인덱스 초기 0부터 시작을 했다면 얘는 이제 n에서부터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화식을 n과 n-1 기준으로 구할 수 있는데 n번 인덱스까지의 부분합을 기준으로 배열에 n 플러스 1번째 인덱스 값을 쭉 더해주면 그게 이제 n 플러스 1 인덱스까지 부분합이 된다는 걸 이용을 해서 점화식을 구해주게 되면은 그 최대값은 n번째 인덱스까지의 부분합이 이제 n번째 값과 n-1번째 인덱스까지의 부분합의 배열에 이제 n번째 값을 더한 값을 비교를 해서 그 둘 중에 큰 것을 선택하면 그게 이제 최대 부분합이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게 이제 카데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식을 구한 다음에 인덱스별 부분합을 구해서 이제 최종적인 최대값을 구해서 얘네를 비교를 해서 구해주면 쉽게 5의 n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